삼각함수를 볼 텐데, 그러니까 수학 1에서 첫 번째 챕터가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 함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활용이 그 다음이 수열입니다. 일단 삼각함수를 제가 먼저 볼 텐데, 우리 중학교 때 삼각 B는 배웠죠. 삼각 B는 배웠고, 이제 그걸 좀 확장을 해서 삼각함수를 배울 거예요. 함수를 배울 텐데, 먼저 용어부터 한번 약속을 해봅시다. 용어를 먼저 약속을 하면, 자, 두 선분이 됐든 반직선이 됐든 제가 이렇게 만나게 그리면 요걸 보통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겠죠. 물론 여기서 좀 사고가 독특한 분은 이 반대쪽을 이루는 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그러면 조금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 왜 기준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하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만큼 각이 형성이 된 거고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만큼 각이 형성된 거죠. 똑같은 결론인 각을 보더라도 어느 반직선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전 방향이 바뀝니다. 그죠? 그럼 먼저 기준이 되는 선의 명칭이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떤 각을 정의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어떤 직선을 반직선을 시초선이라고 할 거고 여기서 O는 꼭 원점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리진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경,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무언가 다른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부를 겁니다. 동경. 일본의 수도 뭐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 어제 일본 지는 거 봤니? 못 봤지? 호모크를 하느라고 저는 못 봤어. 못 보고 집에 가면서 막 검색했는데 나 한일전 볼 줄 알았는데 10년 만에 병신도 올라오질 못해. 뭐 맨날 말로는 전설의 일본인데 뭐 하면 몸싸움 한 번 하면 다 날아다니고. 자, 아무튼 기준이 되는 이 선을 시초선이라고 하고 어떤 이제 이루는 각을 표현하는데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걸 동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모든 이과 과목에서 회전시켰을 때 양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니 반시계 방향이니? 네, 항상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에요. 이거는 수학이 됐든 지구과학이 됐든 지구과학도 뭐 뱅글뱅글 도는 경우 많죠. 자전공전. 물리가 됐든 양의 방향은 다 반시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세계에 있는 누가 와도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걸 표현할 때 시초선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요만큼 회전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를 편의상 이 문제에 나온 것처럼 알파도라고 했을 때 시초선과 알파도를 이루는 동경은 여기서부터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자, 연습. 이게 시초선이래. 그럼 얘랑 30도를 이루는 직선은 반직선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거는 무슨 방향일까 그럼? 자,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니까 이건 시계 방향이죠. 음의 방향이겠지? 연두색은 이 시초선 기준 음의 방향으로 30도 이루는 각이야. 자,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문제가 없을 텐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명칭,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시초선이나 동경이. 일반각. 자, 일반각이라는 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의 범위를 확장할 거예요.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각의 범위를 확장하는 이유는 뭐냐? 자, 이 두 반직선은 결론만 보여주는 거야. 결론만 보여주는 거고 이게 한 바퀴 돌고 여기 있는지 못 돌리겠어. 두 바퀴 돌리고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뭐 둘이 구분하면 뭐 하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예전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트 타는 거 본 적 있니? 뭐 트리플 악셀이니 뭐니 이제 공중에서 두 바퀴 돌 때도 있고 세 바퀴 돌 때도 있지. 그냥 점프해서 이거랑 한 바퀴 돈 거랑 같은 점수일 리가 없잖아. 맞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울대를 간다라고 해도 현역, 재수, 삼수가 같은 나이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마지막 상태만 보고 그냥 알파도라고 확신할 수가 없죠. 이게 여기 위치하는 게 한 바퀴 돌고 위치한 건지 두 바퀴 돌고 위치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뭐 확장을 한다면 물리 시간에 보면 나중에 뭐 힘과 토크 이런 데 보면 회전량 뭐 이런 거 다 다른 거니까 우리는 필요성에 의해서 당신들 못 살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각의 범위를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등까지는 기본적으로 0도에서 360도까지만 보통 생각을 하잖아. 결론을 봤을 때. 여기 그런 초등 때 그런 분이 있을까? 이거 몇 도요 하면 다 기분 좋게 30도요 선생님 그러지 이거 390도인데요. 그런 애들은 없을 거야. 그러면 학원 다니면 안 돼. 영재교육원 들어가셔야 되고. 그렇게 각의 범위를 좀 확장하겠다는 얘기. 그럼 결론은 심플합니다. 이걸 알파도라고 하면 앞에 뭐만 갖다 붙여주시면 되냐? 몇 바퀴 돌렸는지 모름. n바퀴 돌렸음. n바퀴 돌렸음을 나타내는 게 이거죠. 맞죠? n이 1이면 한 바퀴 돌고 알파도, 2면 두 바퀴 돌고 알파도, 알파고가 떠오르네. n이 3이면 세 바퀴 돌고 알파도. 당연히 그럼 이건 써주셔야 돼. n은 정수입니다. 그죠? 이 멘트는 달아주셔야겠죠. 안 쓰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실수 범위를 가정하기 때문에 뭐 루트 2바퀴, 로그 2의 3바퀴 이런 거 안 되겠지. 한 바퀴 돌고 여기냐, 마이너스 1이면 뒤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거. 자, 그게 187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고, 자, 이제는 이거는 그냥 일단 용어를 정의해야 한 거고, 그럼 좌표축에 결국 나타내겠지. 좌표축에 나타내고 대수적으로 계산하는 걸 우리가 해석 기하학이라고 하고, 고교 수학에서 다루는 게 메인이 좌표축입니다. 좌표축. 함수 형태로 표현할 거니까. 그럼 상식이 있다면 어디를 시초선으로 할래? X축이겠지.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할 거고, 요렇게 당연히 원점. 그럼 동경이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건 몇 사분면 각이라고 할까? 1사분면각, 2사분면각, 3사분면각, 4사분면각이라고 하겠지. 자, 여기까지도 문제 없지. 자, 그럼 제가 188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 또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얘는 빔을 뭐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 짜증나. 그냥 내가 쓸래. 189페이지. 자, 그럼 결론. 일반 각은 각의 범위를 확장한 겁니다. 더 많은 각을 다루겠다는 얘기고, 이제 각의 단위를 바꿀 거예요. 각의 단위도 확장할 겁니다. 그 각의 새로운 단위를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할 거야. 호도법. 근데 각의 단위를 확장하는 이유는 제가 먼저 정의를 써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호도법은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각을 표현하는 걸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각을 나타낸다. 자, 뭐 책에도 다 써있죠? 네, 189페이지에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던 3도, 40도, 20도 이런 표기법은 무슨 법이라고 해? 60분법이라고 하죠. 60분법이라고 합니다. 뭐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60진법을 사용해서 걔네 좀 병신들 아님? 아니 손가락이 60개도 아니고 왜 60진법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정삼각형 이런 거 신성하대요. 블라블라 나오고 정삼각형의 한 내각을 정확히 60개로 쪼개서 하나를 1도로 정한 게 60분법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없지? 루트 3도 로그 2의 7도 이런 거 없어요. 그지? 1도, 2도, 3도, 4도 숫자로 따지면 어느 범위까지밖에 표현이 안 돼? 자연수 아님?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나가면 자연수 범위밖에 표현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뭐 이 중에 대부분 아마 이과생을 갈 테니 뭐 당신들이 기계항공 우주공학과를 가서 궤도를 설계했는데 목성을 간다. 대충 한 1도랑 2도 사이 대충 측정하고 한 10년 날아가는데 엄한 데 갈 수도 있잖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1도, 2도, 뭐 30도나 35도 별 문제가 없는데
더 정밀한 무언가를 원할 때는 이런 대충의 단위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60분법은 그냥 수로 따지면 자연수에 대응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끼케야 자연수. 실수 체계에서. 근데 그럼 얘는 정확하고 엄밀함을 요할 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의 범위를, 각의 단위를 확장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아주 저학년 때는 자연수를 배우고 영을 배우고 음의 정수 배우고 유리수 배우고 필요성에 의해서 무리수 배우고 맞죠? 계속 확장했어요. 확장을 했고 그럼 수학자들의 아이디어 자체는 아주 심플해. 각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이런 부채꼴이 있어. 반지름은 R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할게. 근데 같은 반지름에서 제가 호의 길이를 2배로 늘렸다라고 할게요. 2배로 늘리면 중심각도 정확히 몇 배로 늘어날까? 2배로 늘어나는 게 자명하지. 특별한 증명 없이. 자, 이걸 세타라고 하면 당연히 호의 길이가 2배로 늘어나면 중심각도 2배 늘어나는 게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기로 했어요. 반지름 길이에 대한 반지름 길이는 보통 스몰 r로 많이 쓰죠. 레디어스의 앞글자고 호의 길이는 L, 라인. 각은 보통 세타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럼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각을 표현하자라는 거야. 어느 게 분모로 와야 되니? 반지름이 분모로 와야 되죠. 이거에 대한 이거의 비니까 이게 기준량이지. 여러분들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준량이 분모로 간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야. 배웠니? 배웠겠지. 만약에 서울대를 100명을 지원했는데 1명이 붙는다. 합격률이 얼마? 100분의 1이라고 하죠. 상식이 있다면. 1분의 100이라고 안 합니다. 지원자 수에 대한 합격생 수의 비가 합격률이지. 지원자 수에 대한. 그러니까 지원자 수가 분모로 가는 거고 비교하는 양이 분자로 가는 거고. 그럼 뭐 수학에서 혹은 이과 과목에서 기본이에요. 모모에 대한이니까 얘가 기준량이고 호의 길이가 비교량이다. 결론은 분모로 가고 분자로 가야 된다. 그럼 이 정의에서 그대로 식을 뽑아낼 수가 있죠. 수학이나 물리는 똑같아. 현상이나 사물을 가장 간결하고 아름다운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고. 아름답지 않니? 정말 천재인 듯.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각을 표현하자 라는 거고, 이렇게 표현하는 각 표현 방식, 이 세타 값을 라디안 각이라고 하죠. 아이, 라다는 뭐야? 보통 RAD라고 합니다. 근데 이 라디안은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시면 되는데 꼭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단위들이 뭐 있죠? 센티미터, 미터, 리터 이런 거 있지. 그런 단위랑은 얘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여러분들 합격률 말하는데 뭐 100분의 1 밀리미터 이런 거 본 적 없지? 지원자 수에 대한 합격자 수의 비. 비를 구한 거니까 이 결론은 실수값으로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반지름이 3cm인데 호의 길이가 7cm다. 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화학 시간에 많이 보겠지만 단위 없어지고 그냥 실수값만 나오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수값만 나온다라는 건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좌표 평면에 이런 건 못 찍어냅니다. 20도, 1cm 찍어낼 수 있니? 없어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실수라는 건 이걸 좌표축에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는 미분, 적분해서 최대, 최소 그래프 다 그려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 설명은 그랬는데 결론은 라디안은 각을 나타냅니다 라는 것만 표현하는 거지 센티미터 같은 단위는 아니라고.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얘는 그냥 결론이 실수로 나온다. B니까 실수로 나옵니다. 이거 다 실수잖아. 저는 눈에 보기 좋으라고 정수를 썼지만 얘가 루트 5cm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3분의 루트 5라는 각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럼 기존의 각은 끼케야 자연수에 대응됐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 범위로 실존하는 모든 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이게 여기 처음은 거의 없으시지만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긴 힘들 것 같아서 1라디안을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1이 되려면 반지름이랑 뭐랑 같아야 돼요? 호의 길이가 같아야 되지. 그럼 만약에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이때가 60도죠. 요걸 잡고 마음의 눈으로 조금 곡선으로 구부려봐. 이렇게. 그럼 이걸 쫙 펼쳤을 때 얘랑 같다라고 해봅시다. 같으면 이때 이게 1라디안이라는 얘기지. 그럼 상식 있다면 60도보다는 크게 써요, 작게 써요? 조금 작습니다. 57도 어버버 나오니까 뭐 그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1라디안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는 감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을 자유자유자로 표현해야 돼. 저도 이제 20 몇 년 전에 군대 갈 때 보면 신분 전환을 먼저 하거든.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려면 여러분도 각을 60분법에서 이제 앞으로는 라디안 각으로 쓸 테니까 먼저 기본적인 증명이랑 연습을 한번 해볼게. 원으로 할까? 반원으로 할까? 반원으로 할래. 오늘 왠지 원이 그리기 싫다. 자, 이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 원주 구하는 건 배웠죠? 원의 원주가 2파이 r이지. 반원이면 원주의 길이 얼마 나오겠어요? 파이 r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중심각은 60분법으로 표현하면 180도지. 맞아? 평가. 근데 얘를 라디안 각으로 표현하면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각을 표현하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앞으로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다. 이걸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확장하면 양변에 2를 곱하면 한 바퀴 돌린 게 2파이 라디안. 그리고 특수각 몇 개만 볼게요. 양변 2로 나누면 90도는 이제 2분의 파이 라디안. 양변 3으로 나누면 양변 4로 나누면 양변 6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저는 지금 특수각만 쓴 거야. 특수각은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구해보시면 돼. 그때그때 구할 때는 항상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인데 만약에 제가 20도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파이는 180도랑 같다라는 건 지금 항등식이죠. 똑같은 의미다. 처음에 좀 받아들이긴 어렵겠지만 그럼 얘가 20도가 되려면 양변에 뭐 곱하면 될까? 180분의 20 맞죠? 자, 그럼 라디안 각으로 이렇게 바로 전환할 수 있겠지. 더워. 자, 그럼 외우셔야 되는 게 먼저 저 개인적으로는 호도법 정도는 외우셨으면 좋겠어. 정의를.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각을 표현하자라는 게 호도법이고 그래서 나온 식이 세타는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 우리는 분수식보다 다항식꼴로 많이 표현하니까 L은 R세타. 저거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짧게 복습. 각을 나타내는데 기준이 되는 선의 명칭이 뭐? 시초선. 다른 반직선은 뭐라고 불러? 동경.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서 양의 방향은 시계, 반시계? 반시계. 자, 근데 일반 각은 각의 범위를 확장했는데 왜 확장했어? 최종적인 위치만 보고는 몇 바퀴 돌렸는지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뭐 물리 같은 거면 뭐 코일을 몇 번 감느냐에 따라 에너지도 달라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인 위치만 관찰해서는 과정을 알 수 없으니 각의 범위 확장했고 그 다음에 원래 60분법은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나가니까 자연수에 대응되는 어떤 뚝뚝 떨어져 있죠. 수학에선 이런 걸 이산적이라고 하는데 이산가족 할 때 뚝뚝 떨어져 있는 걸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걸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각의 단위도 확장한다. 당신들 못 살게 굴라고 확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순수하게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확장하고 이건 수학자들의 아이디어고요. 반지름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각을 표현하자라는 거. 저거 다 외워주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감기가 났는데 왜 계속 콧물이 나올까? 신기하네. 감기가 업그레이드 됐나? 자, 이제는 부채꼴의 넓이도 한번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먼저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만약에 어떤 부채꼴의 반지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중심각을 2배로 늘리면 넓이도 정확히 몇 배로 늘어나니? 2배로 늘어나겠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때 넓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중심각의 크기를 2배로 늘리면 당연히 부채꼴의 넓이도 2배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럼 이제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증명할 텐데 어떤 부채꼴이 있고 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원이 있고 똑같은 반지름을 가지는 부채꼴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왜? 자, 얘는 중심각이 라디안 각으로 표현하면 얼마? 360도니까 2파이. 그 다음에 이놈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이 부채꼴의 넓이는 제가 모르니까 s라고 할게. 그리고 관계식 한번 작성해 볼게. 자, 중심각이 2파이일 때 파이 r 제곱이면 중심각이 세타로 줄어들면 넓이 s.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비례식이잖아, 이게. 중심각이 360도일 때 넓이. 360도일 때 넓이. 중심각이 세타일 때 넓이. 자, 그럼 비례식의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나오겠죠. 부채꼴의 넓이는. 그리고 특별히 저 뒤에 식에서 L을 R세타라고 쓸 수 있으니까 R제곱을 R로 쪼개면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외우셔야 되는 식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도 구할 수 있고요. 2분의 1 RL로도 구할 수 있지. 여기서 당연히 세타는 라디안각입니다. 다 라디안각. 오늘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었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초딩처럼 막 부채꼴 구하는데 원의 넓이 곱하고 360도분의 45도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과 과목에서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운다라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한 방식만 관성적으로 고집하면 어떤 한계가 오니까 뭐 여러분들 수준이면 그런 분들 없겠지. 나타내시오. 안 나타낼래. 나타내시오. 이건 한번 해보자. 분명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테니까. 190페이지. 이거 뭐야? 에어컨 틀어야 되는 거 아님? 개덥네. 빔에서 열이 나오나? 자,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에는 60분법이라고 써 있고 아래는 라디안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항상 이게 기본이에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이걸 기준으로 다 생각하시면 돼. 먼저 저는 이쪽을 채워볼게. 라디안각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파이 자리에 그냥 180도 집어넣으시면 돼. 파이 라디안이 180도래요. 그럼 180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135도. 자, 여기도 180도 집어넣으시면 240도. 자, 여기도 파이 라디안 자리에 180도 집어넣으시면 330도.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얘를 볼 텐데 얘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다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기본이 돼 있고 120도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60도, 45도, 30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60도가 3분의 파이래매. 3분의 파이 두 번 더 하면 되죠. 3분의 2파이.
자, 210도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고 30도는 6분의 파이죠. 둘이 더하시면 6분의 7파이 되겠고, 자, 315도는 굳이 특수각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 한 바퀴니까 2파이 라디안,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이제 외우셔야 되겠고, 4분의 7파이 됐습니까? 이제 요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 가끔 7라디안 7라디안을 60분법으로 표현하여라 라고 하면 얘는 파이가 없죠. 라디안 각입니다 지금. 그럼 그때는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식의 양변을 제가 파이로 나눠볼게. 좌변은 1이고 우변이 이렇게 되죠. 이 말이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란 얘기야. 그럼 내가 7라디안을 구하려면 이거 양변에 뭐 곱하면 돼? 7 곱하면 되죠. 라디안 각이라고 항상 뒤에 파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건 뭐 당신들이 해보시고. 예시를 하나 들어드린 거고. 자, 빨리 할 수 있는 건 제가 빨리 할게요. 한 달은 못 끝낼 것 같아. 자, 필수예제 1번. 510도가 몇 사분면 각인지 말하여라 라고 했어요. 510도는 360도가 한 바퀴지. 한 바퀴 돌고 몇 도 더 간 거니? 150도 더 간 거죠? 그럼 나는 몇 사분면 각인지 확인하려면 얘만 보면 되지. 360도는 제자리니까. 그럼 시초선이 X축 양의 방향이라고 했고, 여기서 150도면 1로 가겠죠? 이렇게 2사분면. 자, 제 2사분면의 각이 되겠고, 자, 1290도는 일단 360도 몇 바퀴 돌릴까? 3바퀴 하면 1080도고 거기서 210도 더 진행하면 되나? 맞죠? 그럼 얘는 3바퀴 돌린 거니까 위치에서 볼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210도, 180도에서 조금 더 진행, 3, 4분면. 맞죠?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750도. 마이너스 750도는 뒤로 2바퀴 돌리고 다시 뒤로 30도. 맞지? 하나, 둘, 30도 더 진행하면 되니까 제 4사분면. 자, 마이너스 1050도. 뒤로 3바퀴 더하기 30도. 뒤로 3바퀴 돌린 건 위치에, 최종 위치에 의미가 없고 30도만 하시면 되죠. 몇 사분면? 1사분면.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되실 것 같고, 제가 빠르게 하나만 더 보고 쉬었다 합시다. 자, 필수예제 2번. 자, 다음에서 60분법으로 나타낸 각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으로 표현하여라. 그럼 항상 얘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어요. 파이는, 파이 라디안은 180도. 자, 3번부터 먼저 할게요. 라디안 각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거. 이건 180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바로 540도 구할 수 있고, 이것도 여기다 180도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390도 바로 구할 수 있고, 자, 이제 75도나 마이너스 120도는 이번엔 이 식 그대로 제가 한번 구해볼게. 얘가 75가 되면 되잖아. 그리고 똑같으니까 이건 지금 항등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양변에 똑같이. 자, 그럼 얘는 180분의 75파이가 나오겠지. 뭘로 약분하는 게 제일 좋겠니? 15? 15로 약분하면 몇 번 들어가죠? 얘는 5번.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120도. 이것도 이 식의 양변에 뭐 곱하면 될까? 일단 얘 곱하고, 얘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거 약분하시면 3분의 2파이지. 자, 됐어. 잠깐만 쉬었다 하자.